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78,000원대 마감이 됐고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측의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 그럼 20일 이평선이 눕기 위한 조건, 직전 20일 횡보, 그리고 그 직전 20일 하락,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직전 20일이죠. 어때요? 상승세. 근데 그 상승 나오기 전에 어때요? 여기 수렴 후 돌파. 근데 가격을 지켰다. 언제? 여기 4, 5, 6월 달에 3배 이상 급등한 이후에 가격을 지킨 겁니다. 매물 소화 과정 돌파 신고가. 그리고 그 전에도 매물 소화 과정 관세 협박으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를 흔들었고요. 그때 하락이 나온 거고 다시 회복 돌파 급등세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지켰죠. 지켰지만 여기서는 뭐가 나왔겠어요? 외국인의 매도세. 지금도 어떻습니까?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의 매도세.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가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급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매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급의 전환,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신고가 부근까지 급등을 시켰지만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의 외국인 매수세는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12월 22일 날 외국인이 8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은 순 매도세로 잡혀 있죠.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조정, 반등, 신고가 부근.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격 조정을 받겠죠.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딱 두 가지만 포기하세요.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는 환상,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는 환상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만 버리더라도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실전에서의 상황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반등 확인, 매수.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매수세를 잡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때요? 11월 4일 22%의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를 유지했을 때. 쭉 내려보면 33%의 수익 구간. 8월 달입니다. 언제? 신고가를 유지했을 때. 그리고 2월 5일 57%의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 돌파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격을 넘어가는 것. 기준은 어디? 신고가입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지금도 계속 매수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월 달에도 매수 구간을 잡았죠. 지금까지도 계속 수익 중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돌파 구간에 188%, 151%,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죠. 왜?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가격대를 지켰을 때 어때요? 계속 시세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건설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매매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폭포는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파른 상승 구간을 만들었고 이러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이쪽에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수급이 어디로 갔다? 현대건설 쪽으로. 그럼 현대건설은 뭐예요?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올라가는 건가? 그게 아니죠. 원전 시공 쪽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원전 시공에 대한 부분이 현대건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우건설 여기도 있어요. 근데 왜 대우건설을 하지 않았느냐? 현대건설이 먼저 올라왔거든. 이렇게 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키고 있었을 때 시공 쪽에 대한 부분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격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다는 건 미국에서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그건 미국 시장의 D램 가격에 대한 반등세를 포함해서 나스닥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도 어때요? 4월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은 어때요? 자,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26년도에 미국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열립니다. 유동성 장세가 열린다는 건 돈이 계속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왜? AI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랑? 중국이랑.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중국에서 무엇스레드죠? 엔비디아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기사가 계속됩니다.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IPO도 대성공적으로 끝냈죠.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확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냐?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도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어땠습니까? 11월 달에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은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에 앞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조정이 있을 뿐이지 26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유동성 장세가 열리죠. 그럼 당연히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품이 있더라도 금융 위기급의 충격은 당연히 연준이 막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도주가 뭐가 나와요? AI 관련된 종목군들.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신고가 종목. 그리고 한국 시장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 위주로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시세가 붙기 시작했어요. 건설주까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그 시점 언제? 5월, 6월 달. 이건 왜? 시공 쪽이니까. 근데 시공 쪽에서의 대장은 어디? 현대건설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모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이래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선반영된다는 그 의미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다. 여기서 떨어진다. 여기서 반등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내가 언제 매수를 잡을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매수를 잡는 구간별로 뭐가 나온다? 반등 구간을 확인해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이기 전에 뭐가 꺾인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 흔들거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흔들거리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흔들거리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즉 두산에너빌리티 이때 9월달 8월달에 흔들린다 이제 끝났다 뒤에 보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세고 셌습니다. 근데 어때요? 한 번 더 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끝났다 했는데 또 들썩들썩거리면서 반등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은 안 올렸습니다. 확인하고 정확하게 과거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 계속 실전에서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매수세 계속 잡죠? 매수세 계속 잡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분할 매수. 그럼 그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 주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동일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로보티즈. 어때요? 신고가 구간. 확인한 이후에 101% 이렇게 터진다고요. 두 자릿수부터 세 자릿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가격대를 확인하는 거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제 투자 경고까지 끝났고 투자주의로 내려오면서 곧 이것도 해제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약간의 등락은 더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약간 주춤할 수 있는 움직임이 더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현대건설까지 포함해서 매수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22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반등 구간별로 계속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요.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 모두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3%대 상승, 하이닉스 6%대 상승, 반도체 급등 마감, 미증시 반등 영향이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12월 18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12% 급등 마감, 미국 본장의 상황은 오늘 나온다. 미증시 반등 확인이 필요한 것 말고는 위험 요인이 없다. 그리고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 다시 한국 시장도 급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타자는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틀간의 급등으로 쉬어갈 수 있지만 추세 전환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확인하는 족족 싸게 살라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비싸게 사서 보유 기간을 낮추세요.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단 주도주는 보유하면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도 12월 22일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렸고요. 지난 12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2%대 사서 급등해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8만 원 근처까지 다시 붙인 겁니다. 근데 시장도 다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매매하는 것 말곤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어때요? 가격 확인한 이후에 매수 구간 그리고 키움에서 0606 화면 다 매매한 내용 족족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수익 구간 101% 언제? 신고가 이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죠. 매수 구간 계속 잡아요. 그리고 수익 구간 어때요? 8월 19일 117%, 151%, 188% 그리고 다시 매수간 또 잡죠. 그리고 지금까지 잡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안 흔들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흔들린다는 건 어떻게 된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장에서 모멘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내년이 되면 더 거칠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준비를 해놔야겠죠. 언제? 반등 구간에. 왜? 가격을 지켰으니까. 언제? 시장 조정 구간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줍니다. 근데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22일 날 급등해서 끝났습니다. 9% 상승했어요. 근데 매도한 건 언제? 여기입니다. 언제? 11월 4일. 수익은 얼마? 54%. 고가에 팔았나요?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았습니다. 못 판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가에 샀나요? 여기 샀나요? 아니에요. 확인하고 샀다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54%의 수익 구간. 이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시세가 단단하게 받쳐주는 선행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로보티지 보여드렸는데 로보스타 이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반등 확인, 반등 확인, 매수 구간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